자, 이번에는 지난 1년간 방송된 리얼스토리 묘의 내용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지난 3, 4회에 걸쳐 방송된 흥신소의 실체 기억하시나요? 실제 흥신소 사람들의 리얼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들이 뒤쫓는 불륜의 현장을 포착해서 많은 충격을 안겨줬었죠. 또한 신내림을 받는 살해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신내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가 편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적 취향에 대한 찬반 논쟁을 일으킨 위험한 본능 페티시즘 편도 기억에 남고요.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 또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총 51회의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항복판을 폭소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이색 발명품들은 아주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이 발명품들이 누구의 아이디어로부터 탄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난 4월 리얼스토리 묘에 방송된 대한민국의 황당 발명품. 일단 한번 봤다면 웃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문제의 물건들. 신기함은 기본, 실용성이 살짝 의심스러운 발명품들. 하지만 뭔가 2% 아쉬웠던 제작진, 이번엔 일본이다. 발명품의 실제 주인공을 찾아 일본으로 날아갔다. 일본 열도를 웃음바다로 뒤흔든 실체는 과연 베로이스람 폭소 발명가들 때문이라는. 시작은 황당하나 결과는 창대한 폭소 발명품.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 에디슨도 울고 간 일본의 조금 문제 있는 발명품. 그 뒤에 숨은 기상천외한 발명가들을 만나보자. 자세부터 요상한 이 사람, 일본 열도를 웃음바다로 만든 장본인이라는데, 유일한 단서는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그림 한 장뿐. 제작진 그림의 정체를 알기 위해 일단 수소문에 나섰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글쎄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 알아요. 허구한 날 공원에서 이상한 운동만 하던데요. 그 공원이 어딘가요? 이쪽으로 한 블록 돌아가면 있어요. 때마침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한 사람. 선생께서 유명한 폭소 발명가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찾기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그 유명한 일반의 폭소 발명가 타카시 히로미요시다. 첫 대면부터 심상치 않은 상황. 그러나 정작 발명가는 누가 찾아왔건 말건 애벌레 운동에 여념이 없으시다. 너무 웃겨요. 무슨 이유에서 만들었는지 영문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기구. 제작진이 직접 그 실체 파악에 나섰다. 네, 앞으로 애벌레 운동을 하려면 계속 앞으로 오시오. 이렇게 쫙.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다 이거. 네, 여기 바로 남자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기구라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조금은 운동은 될 것 같지만 제 남편한테는 권하고 싶지 않네요. 근데 운동 효과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족보 없는 춤사위까지 선보이는데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름식 맞춤은 끝날 줄 모르는데 정말 이 사람의 정체는 뭐야 도대체가?
이게 이래봬도 말이죠. 발명의 과학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나무 토막 하나하나가 관절을 터뜨리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배불쑥 나온 사람에게 이게 그만 이만입니다. 운동 효과에 어쨌든 댄스 실력 향상에는 조금 도움이 될 법도 한데 발명가들은 운동도 색달라야 해요. 이번에는 더욱더 특이한 것을 집어오시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든 발명품입니다. 글러브같이 생긴 이것 이번엔 또 어떤 황당한 모습을 보여줄지 포즈부터가 남다르신데 이게 바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는 맨땅의 헤엄치기라는데 어떻습니까? 수영 선수 같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수영을 못해서 강해서 제가 죽을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는 물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물 없이 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발명했어요. 보시죠. 이 기구 하나만 있으면 바다 거북이를 능가하는 수영 솜씨를 뽐낼 수 있다는데 육지에서만큼은 인어 왕자가 되고 싶은 발명가의 소망이 듬뿍 담긴 히로미의 수영 시리즈 제1호 발명품. 이것 하나면 종목 불문 어떤 수영이든 모두 가능하다는 것. 먼저 수영의 가장 기본인 자유형, 여기에 고난이도의 배형도 문제없습니다. 자, 이번엔 그가 가장 아낀다는 수영 시리즈 발명품 제2호를 들고 나오시는데 일명 헤엄치는 개구리라고요? 혹시 펄쩍 뛰는 거 아닙니까? 연못에 있는 개구리를 보고 만들었다는 그의 대략 난감한 발명품. 마치 커다란 개구리 한 마리가 운동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에 나오면 항상 저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영 하나만은 나 자신 있어 하는 제작진 긴급 투입.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네 이거? 설마 물속에서 하는 수영보다 더 힘들거냐 어디? 그래서 준비했다 히로미식 폭소 3종 경기. 제1라운드 제작진 대 히로미의 수영 대결. 거둥대는 제작진과는 달리 힘찬 발길질을 선보이며 앞으로 쭉쭉 전진하는 히로미 씨를 보세요. 예상대로 압승. 제2라운드는 펀치 대결. 나 이번에 꼭 이길 거다. 제작진 승리의 결의를 다짐하는. 여유만만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히로미 씨. 정작 제작진은 공 한 번 제대로 쳐받지도 못하고 그거 뭐 하시는 게 지금. 나이를 뛰어넘은 발명가 히로미 씨. 강력한 파워의 제작진 결국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작진은 공만 봐도 고개를 젓는다는데요. 공원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히로미 씨의 집을 방문했다. 저는 집에 와서도 운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역시 발명가의 집답게 들어가는 방법부터가 남달랐는데 들어오세요. 이 수레만 있으면 근육질의 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헤엄치는 개구리로 다리 근육을 키우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 이동 수레로 하루 운동에 마무리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120여 종의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히로미 씨.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발명 아이디어는 이렇게 모두 발명 노트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발명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똑같네요. 하트. 이 칼은 유일하게 제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발명품입니다. 지금도요 이 제품에 대한
3%의 로얄티를 받고 있어요. 3%だからね。 현재까지 약 3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겼다는데 하지만 특허 출원을 한 발명품은 단 하나뿐 대부분은 개인 소장용이거나 실패한 발명품도 상당수라고 한다. 이 발명품은 실패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발명품이지만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 이 옷은 춤을 춰야지만 그 문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요. 춤을 추는 동안 이 종이가 엉켜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다이어트 종소리 드레스. 하지만 타카시 씨의 열정적인 춤 사위를 보고 있노라면 그에게 있어 더 이상의 실패란 없는 듯하다. 나는 일본 최고의 발명가 폭소 발명가 누구든 덤벼.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손이 나올 수 없어서 다시 먹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효과가 있겠죠? 여보, 책 좀 갖다 줘요. 억지에 가까운 그의 다이어트 반신욕 기구. 하지만 그에게는 최고의 발명품이란다. 이보다 더 획기적인 발명품이 있다는데 이 그릇은요, 밥을 담으면 넘어지는 다이어트 그릇이에요. 보시지요. 식신을 위한 다이어트 밥그릇. 다이어트로 성공한 당신, 벨트를 이용해 쏙 빠진 뱃살을 확인하시라. 어떤 사이즈도 가능한 자유자재형 벨트. 삼겹으로 접힌 배, 이것만 입으면 완벽하게 제어가 된다. 이 벨트는요, 삼겹살처럼 배가 나온 분들을 위한 벨트인데요. 한 겹 한 겹 벨트로 압박을 해줌으로써 뱃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거 100kg에 육박했던 사카이 씨, 자신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발명이 이제는 전부가 돼버렸다는 것. 자,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은 사진들이 있었으니 이번엔 제작진이 그 주인공을 찾아 나섰다. 안녕하세요. 가와카미입니다. 상상력 100%에 도전한다. 복서 발명 40년의 가와카미 켄지. 예측 불가 상상 초월. 개념 없음으로 무장된 켄지. 복서 발명품. 그 순간 제작진 눈에 띈 익숙한 물건 하나. 지난 4월 방송을 통해 소개된 휴대용 머리 받침대. 참 다시 봐도 코믹한 그 발명품. 그 원조가 이곳 일본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소문이다. 제가 만든 게 맞소문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모니다. 이젠 파리채도 기능성 시대. 날아다니는 파리도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 파리는 날아다닐 때 잡아야 해요. 응?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탁 착. 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기존의 파리채가 가만히 앉아있는 파리만 잡았다면은 이것은 앉아있는 파리는 잡지 못했냐? 외계인 같지 않았냐? 이것은 멀리 있는 소리를 잘 들리게 하는 발명품이라고?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쌍안경을 사용하듯이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이것을 이용하면 아주 잘 들린다는 이런 말씀이야. 말하자면 귀에다 쓰는 쌍안경이야 이게. 하지만 발명가는 말한다. 좌우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주 잘 들을 수 있지만 앞이나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안 들린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남의 말이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에 아주 유용한 것이야 이게. 알고서? 결과에 어찌됐든 황당함으로 시작해 황당함으로 끝나는 켄지 씨의 쓸모없지만은 않은 폭소 발명품. 지금까지 만든 발명품이 총 100점이 넘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아직 보여줄 게 훨씬 많다는 켄지 씨. 그중 몇 개를 가지고 토끼 거리로 나가봤는데 걸음을 걸으니까 어디선가 바람이 슝슝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 이거 혹시 바람 넣는 기계? 몇 번의 펌프질만으로도 풍선을 터뜨리는 강력한 바람의 위력을 가진 이 기구. 이것을 머리에 씌우는 켄지 씨. 그 용도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한몸에 시선 집중되고 최고야. 바쁜 아침 미처 머리카락을 말리지 못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보행 드라이기. 그냥 평소처럼 깎기만 해도 머리가 자동으로 건조된다는 것. 구두 밑창에 붙어있는 이 공기 펌프에서 나오는 신선한 공기가 머리카락을 말려주는 휴대용 드라이기다 이거요. 어때요? 하지만 부끄러움쯤은 거뜬히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 말리는 중이에요. 아이고 창피해라. 아유 만약 제 소녀딸이라면 당장 집에 보냈을 거예요. 순간의 창피함이 과연 시간 단축의 효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머리를 빨리 말리고 싶다면 빨리 걷기만 하면 되겠네요. 어떠세요? 머리 마르는 거 어때요? 예, 바람이 꽤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창피하진 않으세요, 이거? 좀 많이 창피해요. 머리카락 건조는 물론 뻔뻔함까지도 키울 수 있다. 창피함만 잊으면 훌륭한 휴대폰으로 탄생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차라리 창피한 게 더 나을 것 같던 켄지 씨의 폭소 발명품. 이게 끝이 아니란다. 그의 발명품은 교통계까지 그 범위를 넓혔는데 이제 이 물건만 있으면 어디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것.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드라마를 보면 그 내가 좋아하는 예쁜 여주인공들은 꼭 교통사고로 죽더란 말씀이야.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은 더 이상 교통사고로 죽는 여배우들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예쁜 여배우들 계속해서 볼 수 있겠지? 드라마 속 여주인공도 살려낸다는 이것의 정체가 궁금하다. 잠시 후 단 몇 초 만에 생겨난 것은 다름 아닌 횡단보도? 그런데 휴대용 횡단보도가 생기자 실제로 잠깐 멈췄다. 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지만은 다 건너고 나서는 펼쳐놨던 횡단보도를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야. 그리고 때로는 한 번 쓰고 망가질 때도 있어요.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 엉뚱한 상상력으로 똘똘 뭉친 발명가 가와카미 겐지 씨. 발명을 시작하신 지가 올해로 40년째 되셨습니다. 그래, 처음 발명을 시작할 때는 18살이었어. 하늘을 날고 싶어서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달아보았어요. 2대 행글라이더를 연결해서 하나의 엔진을 달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꽤 근사하더란 말씀이야. 아우, 아주 신기하더라고. 하지만 결국 하늘을 날진 못했어. 비록 실제로 하늘을 날진 못했지만 그의 상상력만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었다. 50평생 700여 종의 발명품을 만들어왔지만 그냥 무조건 만들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규율이 있었습니다. 발명품에도 계율이 있어요? 겐지 씨의 폭소 발명품 원칙 첫 번째, 그 고유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더치페이 개념 상실하고 밥값 안 내려고 내빼는 이들에게 유용한 이것.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신발, 어느 방향이든 그냥 신고 나갈 수 있는 양방향 신발. 정작 신발 가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 대단하네요. 네? 잼네요. 한번 신어봐도 돼요?
역시 신발 가게 사장님답게 신어봐야 평가를 해주겠다는 여사장님. 좋은데요? 하지만 저희 가게에서는 별로 팔고 싶지 않네요. 불편함이야 있건 말건 그 기능만 가지면 된다. 폭소 발명 원칙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물건이어야 한다. 양파를 썰 때마다 눈물 콧물 쥐어짰다면 이제 더 이상 양파 때문에 슬플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양파 전용 안경만 있다면 더 이상 양파 썰기가 두렵지 않다는데, 이제는 양파 썰 때도 마음껏 웃어보세요. 실용성이 어쨌든 한 번 보면 웃지 않고는 못 베기는 폭소 발명품. 과연 한국에서의 반응은 어떨까? 유난히 땀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신다고요? 다한증, 다혈증을 위해 태어났다. 여름용 와이셔츠. 일단 한번 봤다면 하하, 폭소 연발. 박장대소. 폭폭절도. 국경을 뛰어넘는 폭소 발명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유행에 민감하다는 명동의 한 옷가게에서는 이 패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다. 이건 일본에서 신 제품이래요. 개발한 거 이번에. 일본이요? 여름에 입는 건데 더워가지고. 차마 손님 앞에서 대놓고 웃을 수 없는 대략 난감한 상황. 알겠습니다. 끝내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데, 또 다른 가게로 들어가 봤다. 뭐 와이셔츠가 이상해요? F죠? 좀 그렇네요. 그래요? 입기가 귀찮으셨나 봐요. 벗을 수 있는데. 여자분들 더 심한 것도 많이 있는데 탱크탑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정도는 연신 이상한 눈으로 실험남을 쳐다보는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웃고 즐기는 폭소 발명품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연 이런 발명품들은 웃기기만 할까? 자,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제작진 실제 애견을 데리고 실험에 들어갔다. 인형인지 애견인지 헷갈리는 상황. 애기 안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조그만한데 귀엽다 이러고 왔는데 강아지 깜짝 놀랐네. 전혀 쓸모없지만은 않은 켄지 씨의 폭소 발명품. 이제 애완동물에게 이 옷만 입히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것이든지 불편함이 있으신 분은 제게 오세요. 일본 최고의 폭소 발명가 켄지가 무엇이든 발명해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려면 서러운 폭소 발명가 켄지와 히로미. 아직 대결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게임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 결정점 히든 카드를 꺼내는 히로미 씨. 그것은 바로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히로미 씨의 깜짝 발명품. 두드려라. 그러면 잘할 것이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전 자신감부터 자란다는 히로미. 폭소 발명품.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끔찍하게 생각하는 히로미. 그의 신제품인 머리 안마기를 개발하고 거리 반응에 나섰는데,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난다니까요. 머리숱이 없었던 사람이 머리 안마기를 사용하면요, 머리숱이 많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변한단 말씀이에요. 더 늙기 전에 꼭 하시라고요. 글쎄요. 저런다고 머리가 날까요? 오히려 자란 머리가 더 빠지는 거 아닐까요? 반응이 어쨌든 그만의 발목법 홍보는 자정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자, 보세요. 젊었을 때부터 나처럼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보세요.
기러미 씨의 깜찍한 그림에 사람들은 더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 기러미 씨의 발명품은 발명품으로서의 그 가치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폭소를 자아낼 수 있게 만드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요 마음이 아주 즐겁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폭소 발명가는 바보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발명품 하나가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에서 1%만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이런 폭소 발명가가 될 수 있다. 자, 오늘부터 당신의 상상력에 기름칠을 해보시라. 기발하다 못해 엉뚱하기까지 한 일본의 이색 발명가들. 그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인데요. 저희 리얼스토리 묘도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색다른 시선 그리고 색다른 모습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지적이고 도발적인 60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